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켭니다. 텔레비전이든 라디오든 스마트폰이든 소리가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침묵이 어색해서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 남겨지는 자신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 낯섦 안에 진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그는 군중 속에서도 늘 혼자였고 그 고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읽어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독을 마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독이 오기 전에 늘 먼저 피해버리셨습니까?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었고 점심은 늘 같은 식당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그게 하루였고 그게 1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쁘게 살았으니 이 정도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난 뒤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방 안에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이 좋은가? 무엇을 원하는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답이 없다는 사실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익숙한 하루는 그 질문을 덮어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 하루를 선택하는 걸까요? 편해서일까요? 아니면 달라지면 마주해야 할 것들이 두려운 걸까요? 60대 초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써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은 손자 돌봄으로 바빴고 어떤 이는 남편 뒷바라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나 혼자만 이상하게 멈춰있는 게 아닐까 하고. 그래서 다시 바빠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집에 더 자주 드나들었고 없던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고독이 오기 전에 먼저 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더 외롭다고.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자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맞춰간 삶 안에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는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독을 채울수록 자신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의 시간을 채우는 걸까요? 그렇게 채운 하루 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5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모임에서도 늘 무언가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음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못하는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행복하냐고.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쁘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겠냐고. 친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행복하냐는 말이. 그는 그 질문을 빨리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저녁 유난히 더 바빠졌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진실에 가까워질 때 사람은 그것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바쁨은 그 외면을 가장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도구입니다. 활동적인 성격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독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쁩니까? 그 바쁨은 무언가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까? 7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결혼 후 붓을 내려놓았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시간이 생겼을 때 그녀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배운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딸이 권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더 편해지면 그때 해보겠다고. 그 말을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더 편해진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잃는 것이 두려울 때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것에 먼저 손을 뻗지 않습니다. 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해볼 수 있다는 가능성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 두려움이 쌓이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지 않은 것과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은 것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마음에 남을까요? 당신이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은 그 거리를 확인하지 않으려 합니다. 고독 속에서 그 거리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이상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연락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져도 세상이 그대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 감각이 불편해지자 그는 바빠지려 했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봉사활동도 알아봤습니다. 모임을 찾아다녔고 하루를 채울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없앴습니다. 그의 아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쁘게 다니냐고. 그는 답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건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그 감각을 직접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내면의 불편함이 커지면 그것을 처리하는 대신 덮으려 합니다. 바쁨, 분주함, 소음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덮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덮으면 잠시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독은 그 덮개를 걷어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안에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옵니까? 그 생각이 불편하다면 왜 불편한지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5사람의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순간이 오면 무언가로 그 자리를 채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쁨으로, 비교로, 합리화로, 두려움으로, 분주함으로. 그 선택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반복될수록 자신을 마주할 공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독은 자신과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그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우리가 평생 가장 적게 들여다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역할을 하느라, 기대에 맞추느라, 하루를 채우느라. 정작 나는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묻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면 그 안에 아직 마주하지 못한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딱 5분만 아무것도 켜지 않고 앉아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공간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